자, y는 x제곱. 이게 바로 포물선입니다. 네. 우리 이미 배웠던 거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그 포물선을 이건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웠었는데 도형으로 배울 겁니다. 도형으로. 네. 원이 뭐 우리가 사실 원의 방정식으로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중학교 때 이미 원을 도형으로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죠, 원을 도형으로. 네. 그래서 이제 도형은 어떤 정의에서 시작이 됩니다. 뭐 초등학교 때는 정의까지는 얘기하지 그냥 동그란 걸 이렇게 할 텐데 그래도 중학교 때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또는 점의 자취 똑같은 말이죠. 네,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한 점과 거리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걸 만족시키는 어떤 점 또는 움직이는 점 그게 미지점이에요. 네. 그걸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만들죠. 이 센터라고 한다면 CP는 R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거 식으로 바꾼 거 배웁니다. 성분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원의 방정식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포물선을 할 거예요. 포물선 어떤 도형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할 건데 도형 파트에서는 늘 가장 기본적인 얘기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이등분선, 가계 이등분선 이 두 가지가 기본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정의가 뭐냐면 두 점에서 같은 거예요. 두 선에서 같은 거예요. 원은 한 점에서 같은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자, 두 점이라고 한다면 네, 어떤 선분의 양끝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싹 모으면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한 점과 한 선에서 같은 거예요. 그걸 배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그걸 좀 여기서 좀 생각을 발전시켜 볼게요. 선은 점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중점은 역시 여기일 겁니다. 하지만 수직이동선은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 중점은 역시 여기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수직이동선은 좀 이렇게 생각했죠. 여기 중점은 여기 있을 거다. 한 수직이동선은 이렇게 생각했죠. 네. 이 아래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생길 겁니다. 어쨌든 그 점들을 연결하면 보입니까? 그 직선을 여러 개 겹쳐놓으면 곡선 모양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개념을 포락선이라고 하는데 한자로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책에는 정의만 돼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좀 직관적으로 와닿게 해주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선과 한 점에서 같은 거리 그게 바로 이 척선의 첫 번째 주인공 포물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점을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포커스라고 합니다. F를 씁니다. 이 선은 기준선, 길을 빼고 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이어서 L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제 저는 식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여기서 같은 거리면 중점이 일단 확실히 있겠죠. 딱 이 수직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X축으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 점이 원점이 되게, 오 미안해요. 원점이 되게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다면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됩니다. 이게 같은 거리가 되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것에 기준된 두 개가 초점과 준선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 차원에서 했던 그 용어 씁니다.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뾰족하진 않지만. 자, 그렇다면 이걸 이루는 움직이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렇다면 일단 이 길이와 점에서의 길이와 점에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선까지 거리, 점과 선까지 거리는 수직거리죠. 점과 점까지 거리는 일직선이고요. 이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초점은 P, 0라고 쓰겠습니다. 아마 뭐 점이 포인트여서 그럴까 아무튼 P를 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준선은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준선의 식은 당연히 x는 얼마 이렇게 식이 세워질 겁니다. 근데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똑같아서 x는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이 어떤 점 P 하고 여기 수선의 발 H, 근데 P점에 따라서 H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 FP와 그 다음에 점과 선 사이 거리 HP, 이게 같다 정의식을 써놓고 이거를 이제 방정식으로 바꿀 겁니다. FP는 당연히 루트 네, P, Y과 X, Y이기 때문에 X-P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네, HP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X축의 수평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X좌표의 차이입니다. 여기 X좌표가 X고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P니까 X와 마이너스 P의 차이 이렇게 됩니다. X와 마이너스 P의 차이. 이제 저 식을 정리해 볼게요. 양변 제곱을 하고 y 제곱은 하고 정리를 하면 이게 넘어가서 빼지겠죠? 그럼 이제 2차항 다 사라지고 가운데 항만 쌓이게 돼서 4px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특이하죠? y 제곱이어서. 그 이유는 우리가 배운 이거하고 역함수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축이 x축이 돼서 네, 우린 지금 이 형태를 겁니다. 생각해보니 무리함수에서 배웠네요. 이것의 절반은 이것의 위쪽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제 y는 루트 4px는 무리함수에서 배웠었는데 뿔마 루트 4px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래까지 합쳐서.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이 참수 너무 잘하니까 포물선은 너무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녹색 버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y 그 대칭 축이 y축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도 이것에 대입해서 쓰면 x제곱은 4py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평행이동만 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문제가 진짜 허무할 정도로 귀여울 겁니다. 초점 주고 주선 주고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저런 식의 어떤 그래프나 또는 함수 어떻게 인식하든지 간에 좀 도형의 방정식을 다룰 때는 미정계수가 몇 가지가 있고 그게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2차 함수를 공부한다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또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또는 y는 ax제곱, 사실 이게 기본형이거든요. 지금 이 정도를 배운 거예요. 평행이동 안 한 상태에서. 근데 평행이동은 너무 뻔해서 여기 미정계수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A만 알면 이차함수를 아는 거거든요. A가 어떤 역할 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P가 어떤 역할 하는지만 알면 되고, 그건 정말 딸랑 하나뿐이라는 데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P는 초점의 좌표입니다.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크게 문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식을 확인하는 문제. 뭐 초점이나 준선이나 이런 거 주고 식을 구하거나, 뭐 초점이나 준선만 옮겨놓으면 따라서 평행이동해서 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정의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폼선의 정의를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네, 같은 거리를 요청해야 됐잖아.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어떤 점 A가 있습니다. 이 점 A에서 폼선 위의 점을 들려서 그 다음에 저기 준선까지 가는 미안해요. 여기서 폼선 위의 점을 들려서 초점까지 가는 이 최단거리를 구하세요. 이 문제가 나옵니다. 도형이동에서 했죠. 최단거리. 이렇게 경유지 한쪽 편에 두 점이 있으면 하나는 대칭이동시켜서 막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원리는 그래도 그 거리가 똑같으니까 괜찮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는 뭘 아냐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A에서 F로 폼을 쏠려서 F로 가는 최단 거리는 A에서 폼을 쏠려서 이 주선까지 가는 거리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유지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그으면 답입니다. 이 점이 그 최단 거리가 P라고. 이게 최단 거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의적인 질문이야. 그러니까 방정식 질문 유형 하나, 정의 질문 유형 하나 이것만 파악하면 이 단원이 완성이 될 거야. 포물선 두 문제, 타원 두 문제, 쌍수 두 문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것은. 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이따가 문제 풀어서 나중에 등장하는데 미리 얘기한 것은 최단 거리의 대표적인 그 소재가 되는 게 바로 빛입니다. 빛이 늘 최단 거리를 움직이거든요. 블랙홀 주변에서 휘는 이유는 그게 최단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최단 시간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져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거울이라면 빛이 반사 A에서 빛을 어디로 쐈을 때 초점으로 가는지 찾으면 그 지점이 최단 거리가 나온 지점이야. 여기로 빛을 쐈을 때 일로 돌면 이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A에서 초점으로 가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빛이 그렇게 반사하는 거예요. 빛이 가는 길이 정답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주연선에 수직하게 입사하면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이 포물선의 축과 평행하게 빛이 입사하면 무조건 초점으로 빛이 도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큰 광원 빛의 어떤 네, 중심지가 있다고 합시다. 네, 원산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빛이 어떻게 들어오든지 간에 전부 다 빛은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빛이 모이는 지점에서 초점이라고 하는 거야. 카메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렌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려고 잠깐 좀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깔끔하게 지워서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y 제곱은 4px 그 다음에 x 제곱은 4py 이런 식의 식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초점이 있습니다. P라고 하면 그래서 같은 거리로 준선이 있습니다. 준선. 네.
이건 이제 포물선 그림이 아니니까 준선은 사실 생략돼야 돼요. 근데 그냥 쓰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P인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예, 첫 원점이 있는 거죠. 그게 포물선의 꼭지점이 될까요? 근데 포물선 그림이 이게 곡선이다 보니까 은근히 어렵습니다. 뭐 원을 그리기 어려운 것처럼. 근데 선생님이 이제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뭐 정사각형 두 개를 그린다. 팔자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점이 준선으로부터 초점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세 점이 대표적인 그 준선과 초점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입니다. 그걸 이으시면 됩니다. 부드럽게. 그 폼수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광학에서는 이걸 만원경의 지름으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옛날 용어로는 통경이라고 했었었는데 뭐 지금 그런 거 배우지 않는데 네. 어쨌든 예. 정사각형 두 개 팔자 그려놓고 예. 폼수선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은 그 그림을 네. 초점을 Y축 위에 P라고 해서 초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반대편에 마이너스 P 지점에 선을 하나 넣습니다. 이건 생략돼야 되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팔자를 그립니다. 네, 정사각형 두 개. 그래서 이 점 분명히 지날 테고 이게 지금 준선이니까 이 거리가 같은 이 지점, 이 거리가 같은 이 지점 여기를 부드럽게 연결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코올리던치를 배웠던 y는 4p분의 1x제곱 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y는 ax제곱 그 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a에 담겨있는 의미를 굉장히 좀 더 섬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 초점의 4배분의 1이었던 거지.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페이지 1번 보면은 초점이 2,0 준선이 x-c 폼수의 관계식으로 봤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파악하면 될까? p가 얼마인지 와 그 다음에 축이 x축인지 y축 방향인지 x축 방향이면 y제곱은 하고 써야 되고 x축 방향이면 y축 방향이면 우리가 잘 아는 익히 알고 있는 x제곱 식이 나와야 돼요. 자, p는 얼마겠습니까? 예, 2겠죠. 그다음에 축은 어디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x는이면 축은 x축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y제곱은 하고 쓰면 됩니다. 그 4px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처음 문제고요. 그냥 사실 그게 다예요.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초점이 0,3이고 준선이 -3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물선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P는 3일 테고 Y축 대칭 포물선일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은 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4P니까 12Y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 문제는 거꾸로 11 보고 초점과 주세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네. 해보죠. 1번 y는 y제곱은 x 2번 y제곱은 -2x 3번 x제곱은 3y 4번 x제곱은 -4y
이걸 좀 해볼게요. 그렇다면 선생님 이제 여기다가 이 네 개를 그냥 다 그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그려보죠. 자, P만 확인합시다. P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4분의 1입니다. 좀 소심하지만 4분의 1을 찍어야 됩니다.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아씨 근데 이건 너무 소심하다. 1을 좀 이 정도에 찍을까? 여기가 2라고 합시다. 이걸 기준으로 해보죠. 4분의 1이면 한 이 정도. 여기가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쪽으로 그려지겠죠? 네, 준선은 뭐 이렇게 될 테지만 사실 준선은 그릴 필요 없어요. 네. 준선을 그리지 않으면 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팔자를 만듭니다. 뭐 이 세 점을 지나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P는 얼마일까요? 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제 여기가 P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준선은 이쪽에 있겠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휘어야 된다. 당연히 팔자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준선과 초점을 가지고 초점 쪽에도 준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럼 팔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을 지나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쪽 방향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P가 뭘까요? 맞습니다. 4분의 3이겠죠? 네. 그리고 X제곱인 거니까 이건 근데 그냥 생각해도 Y는 3분의 1 X제곱이잖아. 사실 Y는 3분의 1 X제곱을 그리면 돼요. 이게는 이제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을 그리면 되고 여기 값이 좀 작아지면 좀 완만해지는 거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폴성을 대부분 좀 완만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분수가 아니고 이렇게 정수 잔수로 나올 테니까. 그 여기도 사실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 Y제곱 해서 이걸 우리가 아는 이차함수 생각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 포물선은 이차함수니까 거기에 맞춰서 네 공부를 해보세요. 자, 어쨌든 4분의 3을 찍어줘야겠죠? 4분의 3이면은 한 이 정도 되겠다. 얘가 초점이면 주선 이제 맞은편에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이제 나는 팔자를 그려야 돼요. 팔자를 4분의 3이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뭐 어쨌든 중심하고 거리가 주소가 같게 한다면 그걸 잘 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 것은 P가 뭐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위로 블록하게 그리면 되겠죠. 축이 Y축인 거 너무 쉽게 알 수 있고 P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 찍고 준선은 이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자는 이제 1 잠깐만 이게 2니까 2가 되게 그려야죠. 2가 되게 그려야 된다. 간격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맞겠지? 네, 이렇게 해서 2점, 2점, 2점 가지고 이렇게. 예.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y제곱은 4x 그러니까 초점은 1이겠죠. P가 1일 테니까 준선은 여기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에 그냥 이 그림을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A가 있다. 근데 그 점 A가 초점인 거죠. 포물선 위에 어떤 점 P가 있다. 그 다음에 4,1에 4,1면 1, 2, 3, 4, 1 점 P가 이 정도 있나봐요. 그래서 PA, PB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이런 식의 얘기예요. 포물선 들려서 초점까지 가는 거리 구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아까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점 P에서 포물선 위의 점은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그 문제처럼 풀자면 B를 포물선에 뒤치 이동시키면 준선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얘를 뒤치 이동시켜야지. A를 포물선에 뒤치 이동시키면 여기 준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B에서 포물선에서 초점으로 가는 거리는 B에서 포물선에서 준선으로 가는 거리가 늘 같기 때문에 B에서 포물선에서 초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는 B에서 포물선에서 준선으로 가는 최단 거리가 똑같은 문제가 돼서 그걸로 풀자는 거지. B에서 준선까지 포물선에서 가는 최단 거리 문제로 풀자는 거죠. 늘 답은 일직선, 일대 답입니다. 그 거리를 구하시려면 5겠네요. 네. 그 점을 구하세요 하면 y좌표가 1인 포물선 위의 점을 구하시면 됩니다. 네. 자, 초점과 준선이 이번에는 6,3 x는 2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알면 되냐면 이 가운데에 꼭지점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래프를 그려서 6,3을 찍고 6,3을 찍고 x는 2, x는 2면 여기가 2니까 뭐 준선도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가격이 4니까 뭐 4가 되게 네, 이 가운데 지점하고 이렇게 이어서 뭐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어때 중요한 것은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러분 몇 컴마 몇이겠어요? 그쵸? 4,3이겠죠. 그 다음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래 꼭지점 원점이 있었어요. 예, x축은 3만큼, y축은 3만큼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꼭지점만 하면 된다고, 평행이동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알면 돼요. 이거는 x제곱은 그런 방식이야, y제곱은 그런 방식이겠어? y제곱은 그런 방식이겠죠, 방향이. 그리고 그건 준선만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준선이 이제 x는이면 y제곱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뭐 4px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4,3만 해줄 수 있습니다. 평이랑 그런 거잖아, 그죠? P만 구하면 되겠다, 이제 P. P는 네. 그거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거리가 P잖아.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놓읍시다. 그래프를 이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안 구하고 이건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좀 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꼭지점의 좌표 지금 4,3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구할까를 네,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 안 그리고 바로 꼭지점을 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x는이면 x좌표를 봐야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x좌표의 중간, x좌표. y좌표는 변함이 없고 x좌표는 초점과 꼭지점이 같은 라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p는 이 두 x좌표의 절반이 되겠죠. 아니면 이 거리라든가 아니면 이 거리라든가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P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P가 2가 되니까 4px니까 드디어 답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느낌이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거 문제 초점이 3, 마이너스 5 준선이 y는 1이야. 자, 이제 그림 안 그려볼게요. 꼭지점의 좌표 한번 구해봅시다. 꼭지점의 좌표 어떻게 될까요? 3, 마이너스 2 감사합니다. 그리고 y제곱은일까 x제곱은일까? 그쵸, x제곱은 x제곱은 4py 이렇게 될 겁니다. 자, p는 얼마일까요? p는 이제 y좌표를 보면 되겠죠? 네, y좌표니까 3이네요. 3 차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4p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좀 있냐면 양수인지 무수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지금 거리로만 했으니까 우리가 그걸 조금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초점이 준선보다 큰지 작은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y축이니까 똑같을 테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거까지 봐야 된다고.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자, 이제 y좌표를 비교합니다. 준선이 더 크죠? 그거 이제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3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P를 구하는 것 같아도 이제 우리가 고정을 시키는 게 좋겠죠. 예를 들자면 초점에서 줄선을 빼는 거야. 그럼 초점이 더 크면 양수가 나오겠지. 줄선이 더 크면 우수가 나올 거고. 그것의 절반으로 P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초점이 2, 마이너스 2고 준선은 4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는 당연히 포물선을 얘기하는 거고, 네, 꼭지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3, 마이너스 2겠죠. 그리고 꼭지점에서 준선을 빼서 절반하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P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물론 그림 그려보면 아주 정확히 맞출 수 있어요. 선생님 지금 그림도 안 그리고 휙 풀려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y는 y제곱은 근데 꼭지점이 네, 이렇게 되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은 무슨 x인데 p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겠지 뭐. 간다고요. 자, 그럼 평행이동도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표준형이었으니까 일반형 얘기가 나옵니다. 9번. 이거 원에서 우리가 종종 했던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해서 초점, 준선, 꼭지점 좌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게 꼭지점의 좌표와 P만 알면 됩니다. 평행이동과 P만. 자, 이걸 구하하니 y 마이너스의 제곱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8x와 플러스 24가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8x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네, 식 잘 정리한 다음에 자, 이제 초점, 준선, 초점, 준선은
당연히 x는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꼭지점을 구하는데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p가 2잖아. 그러면 일단 2,0 마이너스 2 이걸 써주세요. 알았어요? 꼭지점 좌표를 확인해. 꼭지의 좌표가 몇이에요? 3,1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3 더하고 여기다 1 더해요. 여기다 3 더하고. 그렇게 해서 완성하세요. 맞죠? 두 번째 문제도 그냥 해볼게요. x제곱 플러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녀석의 정체가 대충 알겠죠? 이런 걸 배울 겁니다. 네, 보니까 x 플러스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4y 더하기 8이 넘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4y 플러스 2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p는 당연히 마이너스 2일 테고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준선과 초점을 표현해야 되는 건데 초점은 y축에 있겠죠. 그러니까 0, 네, p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럼 P 마이너스 1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이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준선은 이번 이제 x는 아니고 y는이겠죠. y는 플러스 이렇게 될 겁니다. 이제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평행 이동이 이렇게 됐으니까 1 빼고 2 빼고 2 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좀 스피디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기본적인 거라고 능수계집을 이런 식으로 풀린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11번은 모든 2차 함수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에서도 나왔었어요. 점 3개 주고 지나는 거. 2차 함수에서도 이런 문제 나오죠. 다 어떻게 하냐면 일반형에다가 대입해서 연립방식 풉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축이 x축에 평행하고 라고 한다면 자 일반형을 그냥 소개할게요. 일반형은 원의 일반형 소개해보자. 기억나십니까? 원의 일반형? 네. 자, 거기에서 둘 중 하나가 없는 게 포물선의 일반형이에요. 그죠? 이 창에 한쪽만 있으니까. 자, 그럼 이 x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네, x축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x제곱이네요? y제곱이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0,0, 0,4, 1,2 대입해서 ABC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네. 이번엔 초점을 주고 준선을 준 게 아니고 2,9를 지난다. 준선은 y축에 평행하니까 여러분 뭔가 좀 헷갈리면 그냥 그림 그리면 돼요. 늘 알겠어요? 근데 그림 안 그리고 푸는 게 더 능숙한 거라서 선생님이 지금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자, 이거 잠깐만 생각해봐. 그거 x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식이 x는 2죠.
x축의 평행이에요, y축의 평행이에요? Y축. 예, y축의 평행하죠. x축의 수직이에요, y축의 수직이에요? X축. 그럼 평행으로 읽어내는 게 편할까요? 수직으로 읽어내는 게 편할까요? 당연히 수직이 편합니다. x축의 수직이면 x는 이거든. 평행이면 거꾸로. 그래서 이 13번은 y축의 평행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이제 x축의 수직한 그런 식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축이 x축이야. 준선이 이제 네, 근데 준선과 포물선의 축은 서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수직 관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준선이 y축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준선의 반드시 x는 뭐란 얘기예요. 그렇게 준선이 x는 뭐란 얘기. 자,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방금 건 일반형 질문이었고 이제 표준형 질문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y 제곱은요. a 플러스가 이런 식일 겁니다. 분명히. 초점이 2,3 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꼭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초점이 2,3이라고 주고 어쨌든 뭐 이쪽 방향, 반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네. 초점이 2,3이고 2,9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바로 위에 있겠다. 그죠? 이런 거여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 거리가 준선까지 거리가 여기가 지금 3하고 9가 6차이 나잖아. 여기도 6차이 난다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30일 테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2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일 테고 여기는 마이너스 4,3이 되겠죠. 그러니까 준선은 x는 마이너스 4가 될 거예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신경 써야겠네요. 게다가 이 상황도 있어요. 초점과 지난점이 똑같을 때 파란색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에 준선이 있는 것도 똑같이 y축의 평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답이 두 개인가 봐요. 그걸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빨간색 답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답은 보면은 마이너스 1,3이어서 네. 그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그다음에 p가 보니까 3이죠. 그러니까 12x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식은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서 이제 3만큼 봐야 될 테니까 5,3이고 준선 여기 이 점이 준선 지나는 거기가 근데 그거 뭐라고 되지? 네, 그냥 꼭지점과 표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y-5의 제곱은 하고 그 p가 마이너스 3이겠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여기가 5가 아니고 3이구나. 미안해요. 5 이렇게 했죠. 네.